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한평을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어제 하루 종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9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데려가려는 40대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막았습니다. 관련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관광 명품 도로라며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자해 지은 도로들이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찾는 사람도 차량도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밤부터 광주와 전남 지방에 최대 1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시가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가뭄 극복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호남 지역의 가뭄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시.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고갈 시기는 각각 5월과 6월 말로 광주시는 시민 절수운동과 영산강 물을 끌어쓰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물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두 번째 정책 간담회를 열고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가뭄 대책을 함께 마련해가는 문제 등에 대해서 당원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시군에 한정됐던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광역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광주댐에 있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과 함께 영산강 치수사업 확대 등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지도부에게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광주 시민과 또 광주시 발전만을 위해서 저희가 협치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와 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이 호남권 가뭄 피해를 키웠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 뉴스라 비난했습니다. 호남 지역 가뭄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보해체, 보개방 때문이 아닌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주 시민 14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영산강. 이건 100% 틀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섬진강 수계를 가지고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팩트는 틀려 있고. 광주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라며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천보는 광주 시민의 식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산불이 시작된 한평과 순천에서는 밤샘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20분 한평 대동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현재 19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진화율 60%를 보이는 가운데 산림 100헥타르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시각 순천에서 난 불도 현재 진화율 45%로 마을 주민 70여 명이 인근 마을로 대피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산불 진화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화재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각심 늦추지 마시고요.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부터는 이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80mm가량이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등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기온은 낮부터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포근한 수준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한평을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입장문을 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한평군과의 행정 통합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한평군과의 행정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기자들이 진위를 묻자 강 시장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한평군의 광주시하고 통합 추진이 가능하냐라고 해서 그것은 군의군과 의성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경북 군의군을 대구로 편입해 답보 상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실타래를 풀었던 대구 경북 사례로 보자면 안 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전라남도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한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은 원칙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광주시장의 발언은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특정 지역을 정했거나 염두하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는 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의 한평 편입 발언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두 광역단체장의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9살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의 삼촌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신고한 시민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여자아이와 함께 골목을 걸어갑니다. 아이에게 말도 걸고 아이의 손도 잡습니다.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놀던 9살 여자아이를 한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과 여자아이의 뒤를 누군가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40대 가장 이모 씨입니다. 아들과 놀이터에 놀러 나온 이 씨는 술에 취한 남성이 여자아이를 데려가자 이들의 관계부터 물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삼촌이라며 인형을 주려고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남성이 삼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삼촌이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의심을 풀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 씨도 뛰쳐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이름 아냐고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화를 내면서 이제 그랬죠. 여기는 뭐하는데 집으로 데려가려겠냐고. 남성은 삼촌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속 이제 가르쳐주니까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으면 사정하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이 남성은 공원에서 2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간식을 주며 아이를 유인하면서 본인을 삼촌으로 이야기하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성의 집 앞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집 내부를 훔쳐보고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56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위층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새벽 2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둔기로 주방 가구를 부수고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자해 만든 관광 명품 도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찾는 사람도 차량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통행량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자치단체들은 손 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을 동서로 잇는 도로입니다. 촬영을 하는 30여 분 동안 오가는 차량은 고작 석 대. 만남의 길이라는 도로 이름이 무색하게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명품 도로를 조성한다며 이 도로 개설에 국비 17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 20대 다니니까요. 그만큼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도로가 도로 기능으로서는 유명무실된 지가 조금 개통된 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난 2020년 개통한 노을길. 해송숲을 따라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해안 관광 일지도로가 지어졌습니다. 테마숲, 관광 테마공원과 낙지 전망대, 야영장 등 편익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도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이 적기는 마찬가지. 도로 개설에만 국비 150억 원 넘게 썼고 편익체험시설에는 수십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도로만 지어놓고 사후 활용에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도로 입구에 이정표조차 갖추지 않았고 개통 수년이 지나도록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걷는 길하고 같이 연계를 한 용역을 한번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을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군에서도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한번 담아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일로까지 역사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산강 강변도로, 해안선을 따라 붉게 물드는 갯벌을 감상할 수 있는 노을길, 승달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관광도로인 만남의 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 도로들이 만들어졌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보건당국이 섬진강 인근에 사는 50대에서 70대 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과 하동을 가르는 섬진강입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생충 검사에서 1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83%인 105명이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회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생충 감염률도 높게 나타난 겁니다. 위험은 하다고 느끼면서도 옛날부터 먹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때문에 지난해 광양시의 기생충 감염률은 12.9%로 조사 대상인 전국 36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간에 기생하는 간 흡충의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체에 20년에서 30년 동안 오랜 기간 생존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간경변이나 담도염, 담관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보건당국은 섬진강 인근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한면과 진월면, 진상면에 거주하는 50대부터 70대 주민 4천여 명이 대상인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에 3회 정도 약을 드시면 완치가 되거든요.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민물고기를 조리할 때 사용한 도마나 칼 등을 통해서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어 조리기구를 끓는 물에 자주 소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제주 4.3 항쟁 75주기를 추념하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국가 권력으로 국민이 희생된 4.3 항쟁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닮아 있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며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항쟁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1승 1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가 내야수 김도영의 발가락 골절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기아는 지난 2일 SSG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김도영이 정밀 검진 결과
5번째 발가락뼈가 부러졌다고 밝히고 다시 경기에 출전하려면 12주에서 최대 16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장정석 전임 단장의 FA 협상 중 뒷돈 요구 파문에 이어 김도영의 발가락 골절까지 시즌 초반 악재가 겹쳤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국립호국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장흥 2개소와 신안 1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국가보훈처에 국립호국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오는 2029년까지 496억 원을 들여 봉안시설 2만 기 규모의 전남 국립호국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89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그제까지 나흘 동안 열린 영암 왕인문화축제는 백리 벚꽃길이 만개한 가운데 왕인을 상징하는 문자 활자 콘텐츠와 왕인의 귀환 퍼레이드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은행이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열고 있는 광주 화루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개최를 기념해 친숙하고도 낯선이라는 주제로 지난 6년간의 수상작가의 작품 50여 점을 오는 7월 7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재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이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최고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포근한 수준입니다. 장성의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2도, 진도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 보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 21도, 보성의 낮 기온 18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점차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